always driving on the highway. Far away, far away, far away. 안녕하세요. 백보스입니다. 최근에 중개업소를 다시 하기 위해서 자리를 좀 알아보느라 영상 올리는 빈도가 많이 줄었는데요.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다 보니까 계속 놀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한 6, 7개월은 지금 정리를 하고 좀 쉬고 있었고, 또 그 전부터도 이제 정리를 하느라고 좀 보냈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 1년 가까이 시간이 진짜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아이가 아직 어리고 또 이제 한창 커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고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식당 사장님도 그 보증금을 까먹을 정도로 지금 타격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래서 폐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부동산도 풀어야 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죠. 지금 저도 이 부동산이 지금 좀 이상하다라, 좀 비정상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거래는 지금 최근에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격은 상승을 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 시장인데요. 하여튼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 서울 아파트 주가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현재 이 부동산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에 앞서서 지금 이슈가 되는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일부 내용을 좀 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대단한 뉴스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그 세부담이 덜한 1억 미만 아파트, 우리 1억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그 경기도나 인천 지역을 좀 살펴봤을 때, 요런 공시지가 1억 미만 아파트들 거래가 많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 저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오늘 그와 관련된 뉴스가 나왔어요. 한 사람이 269채를 쓸어 담았다. 어마어마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깡따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 같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1,000채 이상, 1,000채 이상 사들인 법인이 3곳이나 되는데, 이 법인 한 곳이 1,978채를 매입을 했어요. 엄청난 주택을 사들인 건데요. 자, 이 정도면은 거의 하나의 지역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저 엄청난 매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 안에 시세 변화가 크게 일어난 지역 중에는 분명히 이런 법인이 많이 들어간 지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부가 그 갭 투자, 세를 끼고 이제 매수하는 투자를 부동산 투기의 원인 중 하나로 적폐로 지목하고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오히려 갭 투자는 늘어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 국회 국토교통부 소속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그 분석한 서울시 주택자금 조달계획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갭 투자 비율이 2017년 9월 기준 14.3%에서 2021년 7월 그 41.9%로 4년 만에 3배 가까이 뛰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나 지난해 7.10 대책이 있었죠. 자, 그 이후에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이제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자, 그 당시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공동주택 가격 1억이야, 많이 취득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죠. 자, 그리고 저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두천 같은 지역을 좀 꼽을 수 있겠고요. 또 남쪽에서는 안성이라는 지역을 또 꼽을 수 있겠는데요. 자, 한 개인이 공시가격 1억 미만 아파트 269채나 사들였고, 법인이 1,978채, 거의 2,000채 가까이를 사들이기도 했는데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일은 다주택자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7.10 대책에서 이제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렸지만,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이면 주택수에 상관없이 기본 취득세율을 적용을 했고요. 규제 지역이 아니면 또 양도세도 그 중과를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주택자들의 원정 쇼핑, 자, 지방이나 이제 비규제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동주택 가격 1억 미만의 이 아파트들을 사들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해 7월 이후 공시가격 1억 미만의 그 아파트 실거래가, 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33,000 가구가 넘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순으로 이 갭 투자가 굉장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해당 지역들 지금 살펴보게 되면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지역, 특히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 내가 그래도 뭐 갭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그러신 분들 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거래가 단기간 안에 많이 일어나면서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사는 시점에는 그 사람들은 이미 수익을 내고 처분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셔도 될 정도로 요즘에는 그 단기적으로 이렇게 차익을 남기고 또 소액을 먹고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또 많은 현실인데요.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게 한참 이슈가 되고 있었죠. 88년생 서울 올림픽 할 때 태어난 중국인이 그 89억의 타워 팰리스. 자, 우리나라의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는 부의 상징 아닌가요? 자, 이거를 이제 중국인 88년생이 100% 대출로 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 이거 어떻게 샀어?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살펴보니까 전액으로 그 전액 대출로 이제 조달했다라고 적었는데요. 내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 같은 거래가 불가능하죠. 사실상 지금 정부가 가계 대출을 그 막기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서 저렇게 외국인이 전액 대출로 그것도 타워 팰리스를 그 매입했다라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지금 2019년도부터 투기 과열지구, 투기 지역에서는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저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그 현지에서 영업하고 있는 외국계 은행에서 받은 게 아니라 그 국내법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현지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은 것인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그 주택 그 투자 뭐 이렇게 취득하는 비율이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수치가 높다라고 보여지진 않았지만 지금 저런 형태로 저런 식으로 지금 거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외국인과 내국인의 이 형평성 문제를 또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와 관련해서 뭔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저렇게 이제 가격이 또 비싼 가격에 또 매도가 되게 되면 또 시세에 크나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법으로는 이를 막을 수가 없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부가 그것도 부동산 자산이 지금 외국인에 의해서 지금 농락당하고 시세라는 게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국부 유출도 되고 시세가 농락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도 개선이 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간중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참 착잡한 내용입니다. 내년이 더욱더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 그, 월세 거래가 이제 40%대로 올라섰고요. 세금 대출 규제, 그래서 전세의 월세화가 점차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임대차 시장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월간 40%를 넘어선 건 지난해 11월 이후 9개월 만인데요. 자, 임대차 보호법 시행 여파로 월세 거래가 늘어난 상황에서 최근에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또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전세의 월세화가 일단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현상이 더욱더 가속화될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임대차 3법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임대차 3법만 뭐 폐지가 되게 되면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는 임대차 3법이 뭐 폐지가 돼서 안정화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근본적인 문제, 자, 이 수급적인 부분, 단기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자, 시장의 물건이 좀 풍부해질 수 있게끔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양도세 또 중과도
그러니까 양도세와 관련해서 또 완화가 필요하고요. 재고주택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양도세는 양도세대로 더 강하게 때리고 있고요. 또한 보유세 부분이에요. 또 보유세도 굉장히 강화시키고 있죠. 근데 그 보유세 누구에게 전가가 될까요? 바로 세입자에게 또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작년, 재작년 뭐 집을 못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지금도 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 전세 사는 이 사람들마저도 이제는 월세로 살게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 사회적 환경이, 제도적 환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최근 비싼 전셋값에 그리고 신규 전세 물건이 워낙 부족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월세를 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주거비용 그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지갑이 얇아지겠죠? 소비 여력도 많이 떨어지겠고요. 요즘에 정말 자영업자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이 지갑 주머니 사정이 또 얇아지게 되면 진짜 자영업자들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79% 역대급 그 조사 응답률이 나왔고요. 자, 문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방점을 찍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잘한다 6%도 나왔는데 이게 누가 이렇게 응답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진짜. 지금 표를 보게 되면 향후 1년간 집값 등락 전망. 그래서 지금 현재도 집값이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57%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현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 그래서 2017년도 8월 달에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가 23%였는데 지금 2021년 9월 30일자로 보게 되면 자, 부동산 정책 평가 정말 잘못하고 있다. 79% 나왔고요. 그리고 잘하고 있다는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금 6%대를 찍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부정 응답률 79%. 자, 이유로는 집값 상승, 집값이 너무 비싸다. 42%가 가장 많이 지적을 했고요. 효과 없음, 근본적인 대책, 그러니까 남발하고 있다. 대출 억제, 과도하다. 서민 피해, 서민 살기 어렵다. 이상 등이 이제 5%씩 나왔다고 보면 되고요. 자, 공급을 늘려야 된다. 또 공급이 부족하다. 그리고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 자, 그리고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정말 오락가락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규제, 부작용, 풍선 효과 등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 각각 4% 이상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전월세 시장 상승해서,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을 해서 불안하다. 3% 정도가 응답률이 나왔는데 이게 합쳐져서 부정평가 역대 최고치 79%를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부정적인 평가는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그 분노에 동참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늘 이슈가 되는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서울의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 전전주죠. 그러니까 저번 주가 그 추석 연휴가 있어서 이제 데이터 통계에서 이제 빠졌는데요. 그 추석 이전보다 지금 추석 이후 그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 상승률은 소폭 상승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강북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정말 빨간색으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구도 흐름이 지금 괜찮은 편이고요. 또한 이 강서구, 정말 세네요. 강서구가 여전히 이 강이남권에서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그 강남 3구라고 하죠. 그래서 강남구도, 그다음에 송파구도, 서초구도 괜찮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옆 동네 그 동작구도 괜찮은 흐름, 그다음에 강동구도 뭐 양호한 수준으로 자, 지금 이 아파트 매매 가격 증감률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의 그 특징 지역은 강북구와 그다음에 강서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을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 그 규제 완화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중저가 위주로 지금 상승세,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그나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은행권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한도 부분을 이제 축소하기로 했고요. 또 그 추석 또 연휴 영향 등으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서 좀 상승세가 높은 지역이 있고 또 보합 상태를 유지하는 지역이 지금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특히 이 강북 쪽에 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공릉동하고 월계동 위주로,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그렇고요. 리모델링 기대감이 있는 이촌동 그 부촌이죠. 그 중심으로, 그리고 은평구도 흐름이 강한 모습인데 그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그러니까 정비사업장으로 지금 사람들이 그 은평구에서는 관심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불광동하고요, 대조동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뭐 이름 되면 알만한 재개발들 자 위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수액자본으로 최근에 그 민간 공모하는 그런 재개발에 또 관심을 갖고 또 이쪽에 노후도가 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소액 투자 열풍,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이 지금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지만 빌라를 사라. 뭐 여기가 어떻다. 자, 그러면서 또 그쪽으로 또 몰아가는 형국인지라 지금 이쪽에 그 지금 상승세가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강 이남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강남구 도곡동,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그 88년생 그 중국인이 타워팰리스를 엄청난 가격에 또 매수를 했죠. 지금 도곡동하고 개포동 인기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상승세가 좀 있고요. 자,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반포동이나 서초동 위주로, 그리고 송파구도 흐름이 좋죠. 신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장지동 일대 위주로, 그리고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암사동이라고 있습니다. 암사동에 이제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축이 아니라 신축 아파트 위주예요.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강한 흐름인데요. 자, 마곡동의 신축이 다시 움직이고 있고요. 인근 지역 그 가양주공 시리즈 강조 많이 했었는데 가양도 지금 방화동에 또 이제 아파트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아파트들도 좀 저렴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움직임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악구 쪽으로 또 오게 되면은 신림동, 봉천동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로 고척동이라든가 개봉동의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서울의 전반적인 흐름, 썸머리를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특징 지역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이 강북구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최근까지도 20대, 30대 뭐 패닉 바잉 현상은 이어지고 있죠. 자, 6억대 그 단지들을 꾸준히 찾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의 외곽 지역이고, 자, 6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을 그래도 20대, 30대가 많이 찾는 이 강북구인데요. 최근 금융당국이 이제 대출 규제 확대로 매수세가 위축됐다라고 보여져요. 자, 그래서 위축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위기는 좀 가라앉았다. 자, 그리고 이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던 이 미아동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미아동 같은 경우에도 소형 평형 때 그 추격 매수세가 좀 꺾이고 소폭 호가를 낮추기도 했지만, 자, 이쪽에 그 장인뉴타운이라고 있어요. 장인뉴타운. 자, 요 인접하고 있는 지역에 그 번동이라고 있습니다. 번동주공.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예전부터 엄청 말씀을 많이 드렸고 또 분석한 영상도 있었는데 가격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자, 요 지역이 이제 향후 그 재건축이 기대되는 이 번동주공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이 오르면서 지금 상승세는 유지 중에 있다. 그래서 요 강북구에서는 그래도 요 번동주공 시리즈가 지금 강세라고 보시면 되고, 고요. 자,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조금 낮춰서 물건이 나오기도 한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매수세가 이 대출 규제 확대로 인해서 좀 전반적으로 좀 꺾이고 좀 조용한 편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 강서구 쪽으로 오도록 하겠는데요. 자, 강서구가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력한 그 대선 주자들이 이 김포공항과 관련해서 이 일대 주변을 큰 변화를 시키겠다라고 공약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되든 이 서울
서울에서 좋아지는 지역 중에 하나가 강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서구의 흐름이라든가 지역 개발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에 이제 김포공항이 있고요. 김포공항 내에 가용부지를 항공 관련 그 신산업 단지와 물류 거점으로 활용해서 서남권 일대의 미래산업 특화지구로 이제 조성하겠다라는 서울시의 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도 호가가 빠르게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마곡이라는 이 지역이 있죠. 이 마곡이라는 지역이 대단한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될 텐데, 뭐 지금도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요 주변의 아파트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곡에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금 또 강한 흐름을 이어주고 있고요. 그 영향이 주변에 이제 가양주공 시리즈라든가 이쪽에 이제 방화동이라고 있습니다. 방화동 일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화곡동 일대의 단지들도 지금 매수세가 꾸준한 지역인데, 지금 이쪽에 그 CJ제일제당 그 공장 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전 적지에 대한 개발 기대감에 가양동 쪽 단지들도 매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강서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쪽에 좀 내려오게 되면 이제 양천구 목동 일대인데요. 목동하면 떠오르는 거 바로 학군지죠. 자, 우수한 학군과 양호한 교통 여건으로 수요가 꾸준하지만 전세 물건이 잘 나오지 않고 있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가을철, 자, 이사철을 앞두고 지금 보통 요때 움직이거든요. 자, 신학기 학교 배정을 위한 이사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양천구의 또 전세가가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요게 또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보통 이맘때쯤에 움직이는 지역이 이 학군지로는 이 목동, 그러니까 양천구의 목동, 그 다음에 강남구의 그 대치동 주변하고요. 그 다음에 저 강북쪽에는 그 노원구의 중계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3대 학군, 자, 요 이사철과 이제 신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요 때쯤에 정말 많은 그 학부모님들이 자, 이제 학군지를 따라서 이동하게 된다. 자, 그래서 요 맘때가 지금 전세, 월세 시장이 가장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학군지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여러분들과 이 서울의 아파트 주가 매매 가격 동향, 금일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 항상 전달하는 100억 부동산 스토리의 민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